4주차 온라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포토샵 1, 2, 3, 4단계 중에 2단계 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합성에서 좀 고급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사 A, B, C 세 개의 소스를 이용해서 네 번째 파이널 얘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노트북이 있고, 두 번째 캡처한 이미지 캡처한 파일이 하나가 있고, 화면 캡처한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만든 배경색 위에 나비가 있습니다. 배경색 위에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세 가지 이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 파이널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노트북이 백그라운드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위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으면 밑에 게 당연히 가려서 색상이 위에 레이어에 뭐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밑에가 안 보이는데, 지난주에 했던 기능 중에 레이어 옵션, 즉 여기에 보면 레이어 옵션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밑에 레이어하고 픽셀 대 픽셀 같은 좌표에 픽셀 대 픽셀로 대응시켜서 뭐 밝은 데만 보여라, 어두운 데만 보여라, 믹스해라,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합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레이어 옵션 기능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배경을 넣은 거죠. 그라디언트를 넣었는데도 밑에 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캡처한 파일을 캡처 이미지를 노트북에다 이렇게 씌우고, 나비가 꼭 이 안쪽에서 모니터에서 이렇게 날라 나오는 것처럼 해보고, 그다음에 얘를 나비를 복제해서 오파시티, 트랜스퍼런시, 그러니까 투명도죠. 투명도를 줘서 꼭 그렇게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작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합성에 대한 중요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그런 기능들을 익히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보세요. 맨 밑에 배경이 있고, 그 밑에 위에 그라디언트가 있고, 그 이외에 화면이 있고, 나비가 있고, 나비 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가 다시 보면 배경이 있고, 그라디언트가 있고, 화면을 갖다가 앉혔고, 나비가 있고, 나비를 복제해서 트랜스퍼런시를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저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얘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 됐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이쪽으로 갖다가 옮길게요. 서로 다른 윈도우죠, 그죠? 그래서 이동 툴 가지고 서로 다른 윈도우로 옮길 때는 복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윈도우에서 옮길 때는 move, 이동이지만 이동 툴 가지고 서로 다른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04-A에서 A로 04-B 요 화면을 옮기게 되면 이거는 move가 아니라 복제가 되는 거죠. 얘를 집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얘를 여기에 맞춰서 얘를 조절을 해볼게요. 일단 한쪽만 오른쪽 상단만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를 배웠냐면 편집에 에디트에 트랜스폼 변형해 보면
스케일 크기 조절하고 회전하고 기울이고 디스토트 왜곡이죠. 왜곡시키고 뭐하고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죠. 눈썹 이렇게 획 돌리는 거 그죠? 반전 거울에 비친 것처럼 했던 거 그 기능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트랜스폼에서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면 디스토트 기능을 이용해서 왜곡 기능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 상하 좌우에 있는 핸들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얘를 조절을 해볼게요. 뭐 여기 맞게 그 노트북 화면에 맞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스토트 하면은 상하 좌우의 핸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맞추겠습니다. 얘도 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맞추겠습니다. 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똑똑 두 번 두드립니다. 똑똑 두 번 두드려서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 끝났죠? 이제 두 번째 거 몇 분? 몇 분? 6분 지났네. 자, 두 번째 요 나비를 또 이쪽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나비 집어서 나비를 이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조금 큰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에디트 크기는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고 자, 똑똑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좀 지워줘 보겠습니다. 지우개 이레이저 툴 있죠? 이레이저 툴 가지고 크기는 자, 이렇게 좀 크게 해주고 끝은 그죠? 끝은 하드 브러쉬가 아니라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드 0%로 일단 0%로 해갖고 한번 지워줘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워보는 거죠. 그래서 하드 브러쉬로 만들어 버리면 얘가 이제 그 하드니스를 100%로 하면은 칼로 자른 듯이 탁탁 지워지겠죠. 그죠? 그 패더 값이 들어간 것처럼 흐릿하게 지워주려면은 요 하드니스를 0으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끝부분을 지워봤습니다. 다시 이동 툴 가지고 서로 다른 윈도우에서 옮기면은 이 이동 툴이 뭐라고 했냐면 그 복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레이어에서 옮기게 되면은 얘는 그 이동입니다. 이동. 자,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레이어를 일단 꺼내놔 볼게요. 레이어를 꺼내놓고 작업을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위에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화면을 갖다 놓은 거고 그 위에다가 나비를 갖다 놓은 다음에 그렇죠? 이 지우개 툴 가지고 지워줘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요 나비를 이동 툴 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나비를 복제하려고 합니다. 자, 나비를 복제하는 것은 레이어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복제 레이어 해주면 이렇게 나비가 복제가 됩니다. 근데 제자리에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제자리에 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복제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동 툴 가지고 제자리에 복제한 거를 이렇게 옮겨보면 그죠? 옮겨보면 이동 복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해가지고 얘를 좀 작게 해서 위치 바꿔주고 자 했습니다. 자, 복제하는 것은 해당 복제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하거나 또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할 때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Alt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되는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레이어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자, 다음에 레이어 팔레트에 보면 얘를 좀 그 투명도를 줘갖고 밑에가 좀 올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레이어 선택, 오파시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레이어 옵션 옆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투명도를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투명도. 여기에서 투명도를 이렇게 줘보면, 그죠? 이렇게 줘보면 투명도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밑에 레이어에 색상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투명도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배경을 이쪽으로 갖다 놔보겠습니다. 배경을 요 배경이죠. 요겁니다. 요 배경을 집어서 이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닫겠습니다. 배경을 어디에다 놓을 거냐면 여기에 내놓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맨 밑에 노트북이 있고 그 위에 배경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경 레이어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 툴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라디언트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컴퓨터 그래픽에서 보면 이제 그라디언트는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을 그라디언트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라고 해요. 또는 이제 블렌드는 일러스트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블렌드는 하나의 모양에서 어떤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사각형에서 뭐 그 원으로 변해간다든지 점차 이렇게 변해가는 거,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블렌드라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 채워져 있는 그 오브젝트, 그러니까 모양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색상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변해가는 거죠. 블렌드라고 하고, 또는 이제 우리 컴퓨터 그래픽에서 영상 관련된 데서는, 그러니까 그 영상 편집에서는 어떤 뭐 고소형이 여우로 변해간다거나 아니면 터미네이터에서 무슨 밑에 바닥이 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사람으로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핑이라고 하죠. 또는 이제 뭐 그 흑인 남자가 있고 백인 여자가 있다. 두 사람을 이렇게 합성을 시켜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 걸 테스트해 보면 동양이 나오고 그래요. 하여튼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라디언트 여기 나왔는데 얘는 하나의 색에서 다른 색으로 변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색에서 흰색으로 변해가는 그라디언트를 지금 현재 요 바탕 두 번째 레이어 2에 있는 여기에다 줘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아이드로퍼 툴이 있는데 이 아이드로퍼 툴은 뭐냐면 색상을 전경색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자, 얘를 일단 검정색에서 흰색인데 얘 가지고 이 부분을 클릭을 딱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클릭한 곳의 색상이 이 전경색으로 들어옵니다. 그라디언트는 전경색, 얘를 전경색, 얘를 배경색이라고 하는데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주는 것이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그라디언트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뭐 할 건지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주려고 합니다.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라디언트 툴 선택, 두 번째 옵션, 전경색에서 배경색 또는 전경색에서 투명도색, 검정색에서 흰색, 다른 여러 개 그 혼합되어 있는 그라디언트 뭐 이렇게 갖고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옵션도 보면 선형이 있고 원형이 있고 다이아몬드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있고 여기에서는 투명도는 그냥 100%로 하고 선형으로 해서 그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즉 요 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가게 그라디언트를 적겠습니다. 펜슬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자,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드래그가 짧으면 그죠? 짧으면 이런데 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위에까지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줘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놔서 보니까 맨 밑에 얘가 있고 그 위에 배경이 들어가 있죠. 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밑에 게 안 올라옵니다. 절대. 그리고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라디언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제 그 두 번째 레이어하고 밑에 있는 레이어하고 합성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레이어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레이어 옵션에서 지금 위에는 이런 부분은 밝고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만 위에 있는 것이 그 밝은 부분이 그 밑에 있는 것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모니터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멀티플을 해주면 밑에 있는 어두운 색들, 그러니까 보면 멀티플 요 그룹은 밑에 있는 것 중에 어두운 그룹 색깔들이 올라오는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멀티플 해주면 밑에 있는 요 어두운 색깔 부분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1강에서는 이 이미지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기능들 계속 이제 반복되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1강 여기까지 끝냅니다. 화이팅!